안녕하세요, 엉클준입니다. 엉클준이 또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왜 잡았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테스트 베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CPU는 예전에 한 5년 전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775 소켓용 인텔 쿼드 Q 9550입니다. 그때는 가격도 비쌌고 5년 전에는 가격도 비쌌어요. 거의 제 기억으로 Q 9550이 어쨌든 10만원 가까이 했었어요. 5년 전에는. 근데 지금 Q 5500은 Q 5500보다 바로 위에가 Q 6500입니다. Q 9650이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얘는 Q 9550이고 바로 위 Q 9650은 가격이 한 4만원 정도 해요. 알리익스프레스 또 중고 시장에서 4만원 정도 해요. 근데 요놈 Q 9550은 중국 중고시장이나 한국 중고시장에서 한 그 4만원에 3분의 1이나 4분의 1 가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 성능은 현재 9550이 Q 9650보다 5% 그 정도밖에 안 떨어져요. 성능은 5% 3% 그 정도밖에 안 떨어지는데, 사람들 있잖아요, 최고 그 세대의 최고 물건은 가격이 두세 배 팍 오르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그래픽 카드로 말하면 GTX 5090하고 GTX 5080 Ti 이 차이가 거의 두 배 되듯이 CPU도 중고 시장에서 그렇게 적용이 돼요. 사실 3% 5% 올리기 위해서 두 배 가격 4만원을 쓸 사람도 계시겠지만, 엉클준처럼 성능과 가격을 다 잡고 싶은 가성비족들은 항상 그런 성능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많이는 보기 싫겠죠. 가격이 만약에 반이나 반의 반값이 된다면 4분의 1, 한 만원이면 이거 Q9550도 중국 사이트, 중고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 가면 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15,000원? 조금, 만원은 너무 싼 것 같고, 어쨌든 반의 반값까지 지금 그 가격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가성비라 그러면 그 인텔 쿼드에서 최고 성능도 있으면서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2025년 4월 초 시점에서는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 Q 9550, 이 Q 9550이 실제 가격도 15,000원 정도, 성능은 여기 지금 제가 배그를 처음 띄웠어요. 이렇게 배그를 처음 띄웠어요. Q 9550을 가지고 FHD 배그를 띄웠어요. 이렇게 62프레임이 가만히 아무것도 없을 때, 아이들 상태일 때 60프레임 정도 나오네요. 온도가 또 CPU 온도가 오버클릭을 좀 했어요. 3.5 정도
되게. 그래서 86도 정도 올라가네요. 근데 지금 사용률이 100% 정도가 돼가지고 지금 그게 CPU의 어떻게 보면 능력치의 한계죠. 예. 토탈 능력치의 한계인 거죠. 예. 멀티 능력치의 한계인 거고. 그래픽은 여기 GTX 560 1기가 모델을 GDDR5 1기가 모델을 가져왔는데요. 560도 사실 100%를 치고 있지는 못해요. 93. CPU보다 능력치가 더 좋은 GPU입니다. 하지만 조금 능력치가 좋게 해줘야지 이런 상황에서 게임이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극한 상황으로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CPU가 능력이 떨어지지만 네트워크 지연도 막 일어나지만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보드가 지금 핵심인데요. 보드가 여기 보면 FSB 1600 오버클럭킹 지원합니다. DDR3 DDR3 1600 오버클럭킹을 지원하고요. 실제로 꽂혀 있는 거는 1333 메가헤르츠 DDR3 4기가짜리 2개가 꽂혀 있어요. 16기가까지 또 오버가 가능해요. 핵심에는 기가바이트 GAEP43T-UD3L이라는 요 보드명이 있어요. 이 기가바이트 P43 보드입니다. 상당히 능력이 좋습니다. 오버클럭킹도 해주면서 CPU Q9550 가성비 CPU에 오버클럭킹도 거의 한 0.5기가 정도를 해줬고요. 그리고 DDR2에서 DDR3로 전환을 할 수 있게 DDR3도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PCI 익스프레스 2.0 버스 속도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조합이 이렇게 또 현재 그 배그가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해준 겁니다. 멈췄네요. 제가 너무 입력을 안 해서 튕겨내려는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시간 움직임이 없어 매치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훈련장이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배그가 훈련장에 들어가서 어쨌든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 사실 플레이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60프레임이라 하더라도 CPU가 너무 100%를 차버려 가지고 입력 같은 게 즉각 반응이 안 돼요. 요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FHD 게이밍 수준, 배그 게이밍 수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인텔 코어2 듀오의 코어2 듀오, 코어2 쿼드 그 시스템의 한계인 것 같아요. 최고 한계인 것 같아요. 물론 코어2 시리즈의 익스트림 버전도 있지만 사실 엉클준이 익스트림 버전까지는 그렇게 파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CPU 자체에 어떻게 보면 그때 18년 전 CPU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잠재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한계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끝물인 것 같아요. 인텔 코어2 듀오 코어2 쿼드, 인텔 코어2 시리즈, 오랫동안 버텨왔습니다. 18년, 거의 20년 다 돼가려고 그러는데요. 20년쯤 되면,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은퇴를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은퇴를 하더라도 또 소일거리는 또 할 그런 CPU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그걸 또, 오래된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게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오래된 그 시스템이라든지, 그러는,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증된 시스템을 위해서 고장이 나면 동일한 CPU를 그대로 갈아 끼우는 식으로 정비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OS도 안 바꾸고, 램도 거의 같은 종류로 쓰고, CPU도 같은 종류로 쓰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예, 계속 쓰게 되겠죠. 어쨌든 컴퓨터 20년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예, 이렇게 또 세팅을 해봤습니다. 예, 예, 요놈, 예, Q, 예, 인텔 코어 2 코드 Q 9550, 예, 요거보다 한 단계 높은 9650보다 가격이 반의 반값인 한 15,000원 정도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Q 9550을 한번 엉클준이 기가바이트 P43 보드, 기가바이트 P43 보드의 도움을 받았어. 그리고 DDR3 예, 또 부스트를 받았어. 그리고 PCI 익스프레스 2.0 부스트를 받았어. 예, 드디어 예, 배그를 띄웠습니다. 예, 예, 그 소식을 좀 알려드리면서 또 요놈을 예, PC 케이스에 넣어서 한번 또 예, 제대로 또 한번 예,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터넷 웹페이지 갱신 상황이라든지 동영상 재생이라든지 또 디아블로 어프레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배그 실질적으로 접속하는 과정,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예, 인텔 코어 2 시리즈의 어떻게 보면 성능의 한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 한계를 알게 되면 이 인텔 코어 2의 이제 윈도우즈 10 상황에서 사용할 용도를 정해줄 수 있는 거죠. 예. 예, 엉클준이 요 세트를 예, Q9550 예, 그리고 GTX 560 요 조합으로 만든 요 세트를 완본체 PC 케이스에 넣어서 한번 다시 자리를 만들어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발견했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쓰고 있는 동글이에요. 동글에 더듬이가 생겼어요. 와이파이 신호를 잘 받으려면 요거 더듬이를 해주면 꽉꽉 차더라고요. 근데 이 동글, 와이파이만 동글로 쓰는 게 아니고 제가 또 블루투스를 또 동글로 써요. 예, 여기 블루투스 여기 선이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화면을 공유하는 공유기인데요. 화면을 공유하는 공유기고 또 키보드도 공유할 수 있는 공유기인데 이 와이파이 동글하고 블루투스 동글이 서로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면 서로 신호가 간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넷이 뺑글뺑글 도는 그 속도가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테스트할 때 바로 요 와이파이 동글 옆에다가 제 블루투스 동글을 깜빡깜빡하고 있죠. 저 블루투스 동글을 제가 붙여놨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네트워크 신호, 와이파이 신호하고 블루투스 신호가 서로 간섭이 일어나서 네트워크 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 평균적으로 10mbps가 나와야 되는데요. 뭐 킬로 메가 뭐 이 단위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킬로 bps로 단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테스트를 하다가 이렇게 이격을 시켰어요. 거리를 이 정도로 띄워버렸어요. 이 정도로 띄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10mbps 이상의 그런 네트워크 상황이 됐어요. 요것도 하나를 해결했던 거예요. 말이 좀 길어지는데 요 정도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완본체 PC를 만들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만요.
엉클준이, 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기가바이트, P43 보드입니다. 풀네임은, 설명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짧게 기가바이트 P43 보드, 불이 빤하게 이렇게 또, 켜져 있네요. 안 본 채 컴퓨터를 조립을 끝마쳤습니다. 시모스 안에 들어왔는데요. 시모스, 옛날 시모스입니다. 여기서 어떤 걸 좀 건드려 볼 것이냐 하면 일단 오버클럭킹 쪽을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클럭킹 메뉴에 들어가 보면 MB 인텔리전트 트위커가 뭔가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비틀어서 뭔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오버클럭킹 한다는 의미죠. 트위커로 들어가서 제가 전체적인 그 이론적인 그 설명서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여기 아이템 헬프라고 여기 나와 있는 이걸 보고 그냥 제가 생각해서 조금씩 적용을 해 보는데요. 로버스트 그래픽 부스터, 이거는 그냥 오토로 하겠습니다. 그래픽 부스터는 오토로 할 거고요. CPU 클럭 레이시오, 이거는 68 별로 그 여지가 없어요. 변경될 여지가 6에서 8, 미는 6이고 맥스는 8입니다. 그리고 파인 CPU 클럭 레이시오 0.5 플러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6에서 8.5 CPU 클럭 레이시오가 설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CPU 프리퀀시는 그냥 지나가요. CPU 프리퀀시는 3.48GHz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제가 오버 CPU 클럭을 할 수 있게 여기 CPU 호스트 클럭 컨트롤을 이네이블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값을 41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요거보다 더 높게 420으로 하면 윈도우즈에 들어가지 않아요. 원래 디폴트가 200 몇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410으로 여러 번 테스트 해봐서 410으로 설정을 하니까 여기 위에서 CPU 프리퀀시가 410 곱하기 성수, 여기 어떻게 보면 프론트 사이드 그 프리퀀시랑 같은 거죠. 프론트 사이드 버스 프리퀀시. 그리고 이름이 조금 다른데 여기서는 CPU 호스트 프리퀀시라고 하는데요. CPU에서 CPU 단의 그런 주파 클럭 스피드죠. 410에서 8.5를 곱해서 최대 CPU 프리퀀시가 3.48 이렇게 적용이 되게 했습니다. 4코어이기 때문에 3점 중반대만 돼도 2코어 4기가 능력 만큼 또 영향을 성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PCI 익스프레스 프리퀀시는 오토로 할 거고요. CIAZ 디저블, 나머지 부분은 그냥 디폴트 값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프리퀀시가
1640으로 오버가 됐네요. 메모리 오버가 됐네요. 원래 1333 MHz 여기 장착되어 있는 그 메모리가 1333 MHz인데 여기 보드 기가바이트 여기 보면 또 DDR3 1600 오버클럭킹이라고 적혀 있죠. 이 기능을 이용해서 1333을 1640으로 자동으로 메모리 오버를 해줍니다. 나머지는 그냥 오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한 거는 메모리 오버 1333을 1640으로 자동으로 오버한 것과 그리고 CPU 클럭을 최대 3.48 오버를 하는 요 두 가지 세팅을 시모스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세이브하고 윈도우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PU는 인텔 코어 2 쿼드 Q9550입니다. Q9550 바로 위에가 Q9650인데요. 데스크탑 버전으로 어떻게 보면 Q9650보다 바로 그 밑에 Q9550입니다. 성능은 9650과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3% 정도 차이인데 가격이 반의 반값입니다. Q9650은 4만원 정도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하지만 현재 장착되어 있는 엉클존 완제품 완본체 PC에 장착되어 있는 Q9550은 15,000원, 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 상당히 가성비 좋은 그런 CPU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GTX 560을 가져왔습니다. 걸맞게 또 이렇게 성능이 괜찮은 GTX 560 그래픽 카드를 가져와 봤고요. 메모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333 DDR3 메모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윈도우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한 하드웨어 사항을 그 CPU Z를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10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번 완본체 PC에서는 다른 CPU를 준비했었어요. Q9550은 예전 5년 전에 제가 한번 이걸로 가지고 PUBG 배틀그라운드 HD에서 좀 훈련장에서 놀았던 그런 동영상을 올렸었거든요. 현재는 윈도우즈 10 FHD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좀 성능 좋은 CPU를 가져오려고 했는데요. 그 가져오려고 했던 게 시청자 제 엉클준 테켄 아트TV 18년 전 CPU 시리즈의 시청자 중에서 775 재온 중에서 이 5450 CPU를 재미있게 또 가지고 놀았다는 추억을 말씀한 분이 계셔서 이 5450을 제가 한 2만원 정도에 또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5450은 결정적으로 윈도우즈 10이
설치가 안 되고, 윈도우즈 10의 최소 사양에 못 미치는 CPU였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7S만 실행이 가능한 E5450이었습니다. 그 E5450은 Q9650과 비슷한 동급인데요. 그래서 현재 원본체 PC의 CPU인 Q9550, 이 CPU보다 한 3% 정도, 3%?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아닙니다. 5%나 3% 정도, 그 정도 성능 차이가 나면서 더 좋은 CPU인데, 어떤 부분이 또 막혀서 윈도우즈 10이 안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Z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450이 윈도우즈 10을 돌릴 수 없는 이유는 현재 언클준 완본체 PC의 CPU는 인텔 코드 Q 9550입니다. TDP는 950W. 요크 필드라고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소켓 775, LG 775 소켓이고요. 45나노, Q9550, 2.83GHz, 현재 한 3.5 정도까지도 언클준이 오버클럭킹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인스트럭션이 있죠. MMX, SSE, SSSE3, EM64T, VTX 여기까지 Q9550이 지원을 하는데요. 이 VTX라는 놈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775 재온 이 5450 그 CPU는 이 VTX라는 걸 지원을 안 합니다. 없습니다.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만 앞쪽만 지원하고 VTX 이걸 지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즈 10을 사용하려면 VTX라는 요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는 이제 돌아가지 못, 윈도우즈 10에서는 이 5450 CPU는 재원 CPU는 윈도우즈 10에서는 돌아가지 않고 쓰려면 윈도우즈 7 시스템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기존에 제가 윈도우즈 7 시스템의 그 CPU로 썼던 Q9550과 이 5450을 역할을 체인지해서 다시 Q9550을 한번 불러와 봤습니다. 이 Q9550이 보드 기가바이트 P43 보드를 만나서 P43 보드 여기 안쪽에 보면 이렇게 P4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P43 보드를 만나서 오버클럭킹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메인 메모리 DDR3 8기가입니다. DDR3도 지원하고 하는 보드입니다. 이 현재 보드명은 기가바이트 EP43-UD3L입니다. PCI Express 2.0도 지원하고요. 상당히 보드가 비싼 보드입니다. 엉클준이 투자를 했습니다. 6만원 정도 되는 보드인데요. 상당히 오래된 골동품 보드가 6만원이나 한다는 게 정말 저도 놀랐어요. H61 보드 같은 경우에는 3만원 정도만 해도 구매가 가능한데요. 어떻게 보면 775 쪽은 이제 점점 오래되고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겠죠. 여기까지 현재 엉클준이 제가 생각하는 현재 코어2 시리즈의 그런 가성비
최고, 성능을 가져가주는 가성비 최고 CPU, Q9550을 한번, 가지고 와서 이렇게 완문체 PC를 한번 만들었고, 이렇게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여기, 유튜브 가서, 유튜브나 이런 웹사이트의 그런 일반적인 CPU 위주의 그런 사무들이 얼마나 잘 처리되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 갱신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렸을 때 바로바로 뜨고 있죠. 그리고 엉클준이 지금 동글 인터넷 와이파이의 그런 뺑뺑 도는 그런 인터넷 대기 이유가 그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같이 바로 옆에 이렇게 동굴을 설치하게 되면 신호가 서로 그 방해를 하는 상황이 돼서 와이파이 통신이 제대로 안 되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동굴 와이파이 동굴이고요. 뒤쪽에 보면 여기 뒤쪽에 보면 USB 뒤쪽 백 쪽에 제가 블루투스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좀 거리를 떼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인터넷 속도도 되게 빨라졌어요.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별로 없어졌고 아주 빠르게 컴퓨터의 시스템의 성능을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블루투스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는 켜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블루투스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원래 여기 BT 스피커 이게 잘 안 될 때는 한번 연결을 끊고 연결을 다시 한번 세팅을 하면 여기 설정이 됐습니다. 설정을 하고 이제 윈도우즈 페이지 갱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인터넷 웹페이지가 이렇게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Q9550에 3.5기가 오버클럭킹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사무 인터넷 서핑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시작 세탭 되면 엣지에서 세탭을 만들면 이렇게 기사들을 띄워주는 거죠. MSN이죠. MSN. 그리고 유튜브로 들어가 보면 유튜브도 또 이렇게 또 영상이 또 나열되잖아요.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 Q9550 Q9550 3.5 기가헤르츠 오버클럭킹 된 상황에서 상당히 빨리빨리 또 이렇게 인터넷이 안 뜨네. 잘 뜨고 있습니다. 순간 긴장했네. 안 뜨길래. 근데 왜 이렇게 크게 보이지? 컨트롤을 눌러서 뷰를 바꾸는 방법이 있죠. 100% 맞네요. 현재 엣지 인터넷 그런 인터넷 익스플로어 엣지에서 이렇게 이런 동영상 리스트들이 잘 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무용으로는 아주 쾌적하다고 볼 수 있겠죠. Q9550 오버클럭킹 3.5 기가를 하고
3.5기가까지 오버클럭킹 하고, DDR2에서 PCI 익스프레스 2.0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뭐 그렇게 불편함이 없어요. 예. 최고, 어떻게 보면, 예, 코어2 쿼드를 통틀어서 최고로, 예, 코어2 시리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가성비 CPU를 가지고 와서 그 능력을 제대로, 기가바이트, P43 보드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빠릅니다. 예,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좀 동영상을 감상해 보이는데요. 1080p 60 그 GTA 동영상을 계속 봐왔죠. 이걸 보면서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일단은 720p HD 60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시작부터 쾌적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도 GTX 560으로 괜찮은 성능의 그런 그래픽 카드입니다. HD급에서는 뭐 크게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클준의 그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동굴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훨씬 더 또 그래픽 동영상 재생이 더 깔끔해지고 끊김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물론 보드와 메모리, 버스 등의 그런 상황도 되게 좋아졌죠. 1080 FHD로 가보겠습니다. 1080 60 엉클준은 FHD 정도면 엉클준은 만족합니다. QHD까지 꼭 안 가도 저는 FHD가 어떻게 보면 가장 대중적인 그런 해상도라고 보거든요. 시력 1.0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FHD가 가장 대중적인 그런 해상도라고 봅니다. 아주 FHD에서도 1080p 60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끊기지도 않고 이렇게 Q9550이 오버클럭킹 바를 받고 DDR3 기운을 받고 PCI 익스프레스 2.0을 적용해서 한마디로 보드 바를 받고 이렇게 FHD를 아주 쾌적하게 지금 재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1440p 60 QHD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도 QHD QHD도 재생은 되는데 조금 끊기는 느낌이 있네요. 버퍼링이 조금 있긴 있네요. 하지만 상당히 볼만할 정도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뭐 완전 자연스럽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조금씩 잔내는 있지만 그래도 QHD까지도 어느 정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역시 PCI 익스프레스 2.0 정도 되니까 QHD도 이렇게 QHD 벽도 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QHD를 보고 있는 엉클존의 감에 새롭습니다. 코어2 시리즈로 QHD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고 있다는 게 조금씩 잔렉은 보이더라도 여기 화질 1440p 60
HD입니다. QHD죠, 이게. 예. 현재, 예. 조금씩 끊기긴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예. 인텔 코트 쿼드 Q9550의 그런, 어떻게 보면, 한계점을 얘기 보고 있는 거죠. QHD에서 조금씩 잔액이 있다. 하지만, 그냥 뭐, 봐줄만 하다. 예, 예, 예. 와이파이 문제를 해결한 것도 좀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상당히 QHD도 이제 문제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Q9550 오버클럭킹 3.5기가 기가바이트 P43 보드를 가지고 PCI 익스프레스 2.0 버스 스피드를 도움 받아서 이렇게 GTX 560으로 이렇게 QHD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시스템 사양은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둘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엉클준 인터넷 동영상 재생은 여기까지 확인해 보고요. 디아블로와 또 게임 성능을 한번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야, QHD가 돌아가네. 역시 DDR3야. PCI 익스프레스 2.0 한몫했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엉클준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게임 쪽으로 이제 한번 또 게임 성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Q9550을 3.5기가 오버클럭킹을 했고요. 메모리 오버 1600MHz DDR3 오버를 했고요. 그리고 PCI 익스프레스 2.0을 지원하는 보드 기가바이트 P43 보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아수스의 상표를 가지는 GTX 560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프레임 같은 걸 보기 위해서 애프터버너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디아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블로 로딩이 또 어느 정도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Q9400 그때 디아블로 100프레임이 어떻게 나왔는지 참 신기해요. 그때 그 보드가 오버클럭킹 되는 보드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램이 좀 오버가 잘 됐어요. 그때 1대2 램 오버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 보드에 따라서 이렇게 또 성능이 또 달라져요. 이거 제가 18년 전 CPU 시리즈를 하면서 보드도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보드도 중요하구나. 당연하죠. 보드에 그런 지원하는 메모리 등급 또는 버스 속도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디아블로 FHD 대기방으로 들어왔습니다. 60fps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좀 널널합니다. CPU는 16, 20% 아래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GPU는 61%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게임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봐야겠죠. 게임 계속하게 하겠습니다. 디아블로가 참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나왔다고 하던데
15년 전이면 2010년도쯤에 나왔다는 거네요. 예. 배그가 2018년도에 나왔고 워존이 2021년도에 나왔잖아요. 예. 배그도 지금 8년이 된 거네요. 예. 예. 웹하나 들어왔습니다. 예. 현재 Q 9,550원 29% 30%대의 그런 활용도를 보고 있는데요. 좀 못 쓰고 있는 거죠. 한 50% 정도는 되면 좋은데 오버클럭킹을 함으로써 이렇게 CPU의 능력이 남아돕니다. 그런데 GPU도 어떻게 보면 지금 78%밖에 못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CPU가 GPU보다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틀렉 때문에 지금 99% 100%를 못 쓰고 있는 거죠. 좀 더 좋은 CPU를 가져와야지 GPU도 99% 100%를 치게 되겠죠. 조금 어떻게 보면 엉클준 마음상으로 오래된 18년 된 그런 CPU들에게 좋은 GPU를 붙여주다 보니까 이런 보틀렉이 걸리는 상황이 또 연출이 됐네요. 일단은 조금 GPU가 CPU보다는 뛰어난 그런 상황이다. GPU는 현재 여기 아수스의 GTX 560이 1기가 GDDR5 1기가 모델입니다. 이 560이 어떻게 보면 Q 9550보다 더 성능이 좋은 그래픽 카드네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맵에 들어왔습니다. 60프레임 정도 되니까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네요, 진짜. 저는 뭐 45프레임 이상만 되면 괜찮습니다. 저는 60프레임이면 아주 원활한 우수한 수준의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0프레임이 일정하게 또 유지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쿼드코어의 그런 안정감이 여기서도 이제 여실히 느껴지네요. 그런 이런 등락폭이 별로 없어요. 그 프레임 FPS 등락폭이 많이 없고 안정적으로 프레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물이 참 자연스럽네요. 물 효과들이 60프레임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멀티 성능이 좋은 그런 CPU는 이런 안정감이 있어요. 푸근한 느낌 있잖아요.쾌한 지하실. 여전히 그래픽 카드는 좀 널널합니다. 80% 정도만 쓰고 있고요. CPU도 20% 정도밖에 못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그래픽 카드가 제대로 못 쓰이고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84%, 73%, 73%, CPU는 또 12%밖에, 20%뭐 이 정도로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도 디아블로로 60fps를 돌려주고 있어요. 100fps는 어떻게 나왔는지 좀 지금도 9400 Q9400 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100fps가 어떻게 나왔는지 신기해요. 이렇게 해서 디아블로 성능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60fps가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주 쾌적한 상황이고요. GPU가 GTX 560인데요. Q9550보다 성능이 좋은 관계로 100% 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또 다른 게임, 드디어 엉클준이 배그에 도전하겠습니다. 배그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그 제가
예, 먼저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봤던 그는 인텔 코어2 CPU들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잘 나왔습니다. 예, 예. 다른 CPU들은 대기방 Q9400 같은 경우에는 대기방에서 있으면서 20프레임 초반에 있으면서 CPU가 100% 쳐버렸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걸 안 했죠. 비슷한데요.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성능이 CPU 성능이 더 좋은 Q9550 현재 원본체 PC 그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가 3.5기가까지 됐고 DDR3에다가 DDR3도 1600MHz까지 오버가 됐고 그리고 메모리와 비디오 카드와 CPU 간의 버스 속도가 PCI 익스프레스 버전 2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틀그라운드에 조금 더 원활한 플레이를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시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원활한 플레이가 되려면 조금 더 성능이 CPU 성능이 더 좋아져야겠죠. 이 배틀그라운드는 디아블로와 다르게 CPU 성능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디아블로 같은 경우에는 CPU 보다는 GPU 성능을 좀 많이 요구하는 것 같고 배틀그라운드는 GPU보다 CPU 성능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초기 로딩 때 90% CPU 사용률 90%를 보여주고 있고 온도도 81도까지 올라갔어요. 오버클럭킹 하니까 이렇게 80도까지 올라간 거죠. 기존에는 뭐 60도 그 정도가 다였는데 확실히 오버클럭킹 하니까 80도까지 오버클럭킹 제대로 하니까 80도까지 올라갔어요. 85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FPS는 27 FPS 27 FPS가 대기방에서 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대기방 최고 지금까지 한 인텔 코어2 시리즈 중에서는 최고로 지금 대기방 FPS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8 FPS가 또 나왔네요. 훈련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훈련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9400 같은 경우에는 훈련장 들어갔을 때 시도를 했을 때 3번 중에 한 번 정도만 들어갔고 3번 중에 2번은 튕겼어요. 너무 느리다고 튕겨내나 봐요. 그 서버에서 판단해가지고. 근데 이 현재 원본체 PC에 탑재된 CPU Q9550은 오버클럭킹 빨과 보드 바를 받아서 그리고 DDR3 바를 받아서 튕기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들어가요. 일단은 훈련장에 들어가요. 일단은 훈련장에 들어가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FHD 배그를 할 수 있다는 게 의미를 두겠습니다. 예전에 사실 HD급에서 제가 이 현재 CPU Q9550 가지고 HD 해상도에서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조금 그냥 그 훈련장에서 그냥 돌아다닐 만한 정도였어요. 그리고 게임은 그냥 플레이어블한 플레이 할 수 있을 정도 한 35프레임 40프레임 정도로 나왔던 것 같아요. 꾸준하게 그 HD급에서는. 근데 지금 FHD급을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윈도우즈 10에서 FHD급을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오버클럭킹도 하고 램도 DDR3로 바꿔주고 그래픽 카드도 GTX 560 정도를 달아주고 해서 이렇게 또 배그에 또 들어왔습니다. 아직
훈련장 화면은 열리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예. 어쨌든, 예. 튕기지는 않았어요. 예. 예. 튕겨지는 성능이 있고, 어느 정도 그래도 들어가서 버벅대는 성능이 있는데, 현재, 예. 완본체 PC Q9550을 탑재한 이 완본체 PC는 어쨌든 예, 훈련장으로 들어가서 버벅대더라도 뭔가 활동을 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성능인지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기에는 좀 버벅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돌아다니다 보면 예, 좀 널널한 데 가면 돌아다닐만 해요. 예. 예. 엉클준이 예, 18년 전 CPU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 인텔 코어2 시리즈를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 예. 마무리 짓고 이제 1세대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마무리를 잘 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설명이 나오네요. 네트워크 뭐 지연이 된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닫기가 이게 눌러도 안 닫아지네요. 원래 닫아지는데, 예, 네트워크 지연이 계속 감지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튕기지는 않더라고요. 예, 닫기 닫았습니다. 예. 일단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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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 네트워크 지연. 카메라 돌리고 앞으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의 뭐 10프레임도 안 나오고 있어요. 초기라서 12프레임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예. 조금씩 기다리면서 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워프도 해요. 예. 예. 이렇게 워프도 하고, 여기 그 총 쏘는 여기를 벗어나야 돼요. 여기가 그 패킷을 많이 쓰더라고요. 예. 뭐 이 정도면 대충 느낌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플레이는 불가능합니다. 예. FHD에서 배그 플레이는 예, 현재 Q9550 예, 이 완본체 PC로 플레이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냥 예, 끊기지 않고 그냥 일단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테스트 때보다 더 많이 좀 끊기고 있는 중이네요. 예. 예. 현재 보면 CPU는 100%를 치고 있고요. 예. GPU는 늘뛰기를 하고 있고요. 뭐 42%, 뭐 10%대로 갔다가 100%대로 갔다가 그렇게 늘뛰기를 하고 있고요. 예. CPU가 예, 100% 계속 치다 보니까 93도까지, 94도까지 올라갔네요. 예, 예, 아주 지금 예, 하드하게 지금 하드 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안 타고 가볼까요? 자전거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돼. 예, 자전거를 주웠습니다. 인벤토리에서 예,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데 예, 자전거를 타고 어디로 가겠습니다. 예. 없는 데로 가서 조금 활동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요 정도. 예, 지금 한 25프레임 나왔네요. 근데 끊기는 것 때문에 연속성 있게 플레이를 못하고 있어요. 예. 예, 24프레임, 25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CPU는 100% 치고 있고요. CPU 온도가 93도까지 가고 있어요. 24프레임, 27프레임, 30프레임까지도 나오네요. 근데 연속적으로 계속 끊기고 있어요. 예.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좀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한적한 곳으로 가면 이제 통신을 안 하니까 좀 이제 프레임이 올라갔죠. 39프레임, 37프레임, 33프레임. 예. 배틀그라운드 FHD 30프레임대, 20프레임대를 보여주고 있는 Q 9550 CPU를 탑재한 완본체 PC입니다. 예. 이 정도면 게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들어와서 그냥 플레이 한번 해보는 정도? 예, 그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FHD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새롭네요. 예전에 HD 할 때하고는 해상도가 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좀 한가운데로 왔어요. 한가한 곳으로 왔어요. 30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네요. 40프레임까지도 나오고요. 40프레임, 39프레임. 한가한 쪽에 오면 좀 나아요. 배그가 조금 초기보다는 많이 좀 무거워졌다는 느낌이 드네요. 제가 이제 HD에서 FHD로 바꿔서 그런가 봐요. 한간대로 오니까 40프레임 정도가 나오네요. CPU는 거의 100% 정도 쓰이고 있고요. GPU도 90%대는 쓰고 있네요. 온도가 GPU는 70도, CPU는 94도. 와, 정말 열일하고 있습니다. 계속 뭐 60도 뭐 이 정도 보다가 94도를 보니까 진짜 CPU가 열일을 하고 있는 건 맞네요. 45, 53, 52 FHD 50프레임이 나오고 있어요. 널널한 곳에 오니까 이렇게 또 한가하게 또 탈 수도 있네요. 한가하게 그냥 훈련소에서 그냥 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게임에서는 총 주변에서 막 쏘고 하면 프레임이 계속 떨어지겠죠. 실게임에서는 사용하기 힘든 그런 성능입니다. 하지만 훈련장 탐사용으로는 그냥 쓸만한 정도. 배그 FHD 30프레임대를 보여주고 있는 인텔 코어2 쿼드 Q 9550입니다. 메인보드 기가바이트 P43 보드를 사용해서 오버클럭킹도 하고 3.5기가로 오버클럭킹도 하고 CPU 램도 오버를 해서 1600MHz로 하고 PCI 익스프레스 PCI 익스프레스 버전 2를 적용해서 최대한 어쨌든 배그를 돌려보고 있습니다. 50프레임 정도 나오네요. 여기 한강 쪽에서는 50프레임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4, 50프레임 정도. 이 정도가 계속 되어준다면 뭐 할만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막 총 쏘고 또 사람 많은 데 가면 또 끊기겠죠. 현재 40프레임 좀 안 되네요. 30프레임. 한간 쪽에 가면 한 50프레임 정도 나오고 보통 2, 30프레임. 그리고 사람 많은 데 가면 뭐 10프레임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오늘은 Q9550으로 그래픽카드 GTX 560과 함께 배그를 훈련장에서 뛰어봤다는 데 의미를 두겠습니다. 널널한 데서 한 50프레임까지도 나오네요. 요 정도가 어떻게 보면 인텔 코어2 시리즈의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성능의 한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더 뛰어난 뭐
제온 CPU나 익스트림 CPU도 있지만 사실 성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쾌적하게 배그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창창하게 또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한번 옮겨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엉클준이 이렇게 인텔 코어2 시리즈를 한번 다뤄본 이유는요. 무슨 이유였을까요? 18년 전이라는 그게 꽃이었던 것 같아요. 18년 전 CPU로 한번 윈도우즈 10에서 뭔가 뭘 할 수 있는지 좀 알고 싶다라는 그냥 궁금증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18년 전 제가 이제 직장을 좀 다닌 지 한 5년 정도 되어 갈 무렵이었는데요. 그때는 게임을 개발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때 쓰고 있는 PC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는데 18년이라는 게 지나니까 상당히 그 성능이 후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최고로 이렇게 오버를 받고 오버클럭킹을 하고 최고 좋은 보드를 가져와야지 이 정도 그냥 배그를 돌릴 수 있는 FHD에서 돌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CPU이었다 생각하니까 조금 세월이 좀 많이 흘렀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해서 엉클준 18년 전 CPU 시리즈 인텔 코어 2 시리즈를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발걸음으로 다음번에는 인텔 CPU들 중에서 1세대 i 시리즈 1세대부터 시작해서 한번 또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프레임까지 나오네요. 한가한 쪽에서는. 이건 훈련장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그냥, 배그를 돌려본다. 18년 된 CPU로,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보드도 가져오고, 메모리도 가져오고, 그래픽카드도 좀 좋은 걸로 붙여주고 해서 이렇게 돌려본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뭔가, 이 과정에서 배웠던 거는, 게이밍 컴퓨터는, 한 CPU라면 CPU, 아니면 그래픽카드는 그래픽카드, 메모리, 한쪽만 너무 몰빵, 성능을 한쪽만 키워줘서는 게임이 잘 안 돌아갈 수 있다. 가성비 있게 게임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한마디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 시스템에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걸 조금 다시 한번, 물론 기존에도 많이 그런 걸 느꼈지만 그걸 실제로 PC를 만들면서 이해해봤고요. 그리고 18년 전 그런 시스템도 크게 아직까지도 쓸만하네. 물론 최신 PC에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못 쓸 물건은 아니네. 사무용, 인터넷 감상용, 라이트한 게임용으로는 충분히 아직도 쓸만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DDR3 시스템을 지원하는 그런 보드들을 잘 선택하면 조금 더 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텔 코어 2 시리즈 18년 전 CPU 시리즈 엉클존 컨텐츠를 봐주신 그런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나오게 될 i 시리즈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엉클존. 예, 오래됐지만 가성비 좋은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예, 한번 또 재미있고 즐거운 그런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게 최선이야? Q950 이게 최선이야? 예, 최선이라고 하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엉클준이었습니다. 즐기세요. 46프레임 나오네요. 40프레임. 이게 없는 데서 그냥 풍경만 보고 있으니까 40프레임대가 또 FHD니까 조금 또 느낌이 달라요. 예전에 봤을 때보다. 확실히 그 총 쏘고 사람 많으면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또 CPU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예, 배그는 CPU 성능이 좋아야 돼. 예. 40프레임대를 꾸준하게 또 훈련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바이. 엉클준 세컨 아트 TV, 엉클준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기세요. 와! 빠지지 마! 빠지지 마! 사람 살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안 돼, 안 돼. 에이, 도망가자. 되겠다. 수영하자. 수영하자, 수영하자. 수영하자. 수영할래요. 수영할래요. 어디까지 갈 수 있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여기 오니까 60프레임까지 가네. 60프레임까지. 예, CPU 온도 92도, 94도, 97%, 94% 사용률. 왜 CPU 죽네. 아이고, 내 CPU 죽네. 쿨러 좀 센 걸로, 타워용 쿨러를 바꿔줘야 되나? 그런데 어차피 여기가 한계인데 뭐 더 이상 세게 빡시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 우와, 99% 꽉 찬 CPU 활용률 보셨나요? 예. CPU 92도. GPU도 100% 치네. 100% 치진 않고 90몇% 가까이 가네. 오와, 수용을 한창 수용했는데 왜 계속 가지? 끝인가? 이제 안 가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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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영도 칩니다. 감사합니다. 배영도 한다. 니가 배영만이냐? 배영도 하게. 8초 후 결과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안녕. 나는 그냥 나갈래요. 그냥 나갈래요. 엉클준. 이겼다.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왜 1등이야? 나도 모르지. 왜 1등인지.